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4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요, 어제 독소 조항을 삭제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라는 걸 주장을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입장문이라는 걸 내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 뭐 대략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10%대 추락, 이 지지율 얘기하는 거죠. 매우 엄중한 위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특단의 선제적인 조치를 결단해야 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뭐 대단히 많다 하는 건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이제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 혼자 남았다, 제가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 설치만으로 사태를 수습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김 여사 리스크를 매듭지지 않고 국정을 정상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졌다. 다만 민주당식 김 여사 특검법이 그대로 통과할 수는 없다. 독소 조항들을 삭제한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열려있다. 논의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께서 적극적으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14일 본회의 의결까지 열흘 정도 남아있다. 결단을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고 협의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일단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독소조항 제거, 여기에 대해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긍정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가 이제 시동이 걸려서 굴러갈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여기에 대단히 많은 장애가 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부분이 대단히 많다. 이거를 안철수 의원이 전략적으로 저는 제안을 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략적으로 긍정평가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김건희 특검법의 독소조항이 도대체 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죠. 뭐냐?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게 김 여사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김 여사 문제가 뭐냐도 중요합니다. 어떤 거를. 왜냐면 지금까지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주로 얘기해 왔는데,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야당이 얘기한 것도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정치 브로커라는 명태균 씨와의 뭐 통화 내용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김영선 전 의원 어제 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만은 전면 부인했더군요. 자기는 자기 공천과 뭐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뭐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수사가 좀 더 진전이 돼 봐야 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김건희 여사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 이것도 이제 그게 이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럼 특검 대상이냐, 아니면 그냥 검찰 수사 대상이냐. 이미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데 그러면 검찰 수사를 중단하고 특검을 할 것이냐.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뭐 국정농단 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까지 포함시킬 것이냐. 그래서 심지어는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로 특검을 해야 될 것이 대상이 뭐 10가지도 넘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한은 14일이다. 이게 14일이면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열흘 동안에 특검의 대상, 어디까지를 특검으로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독소조항 제거,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냐. 물론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죠. 의지가 중요하고요. 그러나 저는 안철수 의원이 중요한 카드 하나를, 여권의 카드 하나를 뽑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 범위에 관한 견해차가 엄청나다고 했죠.
근데 아마 민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을 다 넣자. 이렇게 되면 순전히 이게 정치적인 얘기로 저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특검법이라는 게 뭐 기껏해야 뭐 수사 60일 내지는 이제 그리고 나서 60일 끝나면 뭐 한 30일 정도 추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을 한 10가지쯤 수사 대상에 넣는다. 그러면 특검이 몇 가지를 60일 내지 90일 정도 내에 매듭 지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다 받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또 특검하자고 그러겠죠. 이거 하나도 해결 안 됐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의힘은 역공을 취할 수가 있죠. 그러지 말고 이거 다 넣으면 아마 5년 걸릴 거다 수사하는데. 실제 그럴 겁니다. 그러지 말고 우선 그러면 가장 민주당에서 문제가 많다는 주가 조작 의혹부터 해보자. 이거 하나 우선 해보자. 이거 60일 그리고 한번 연장해서 90일 한번 해보자. 충분히 저는 일리가 있는 주장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10가지 다 하자고 그러면 그거 다 해도 된다. 어차피 60일 내지 90일 내에 한두 가지밖에 못한다. 의미가 없는 얘기. 특검을 한번 김건희 여사 문제로 특검을 거친 거와 거치지 않은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하는 부분. 이게 정치적인 판단입니다. 자, 그러니까 범인은 이제 야당과 그런 식으로 이제 협의를 해야 될 거고요. 뭐 그거 뭐 의지의 문제지 저는 쉽게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범위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하느냐. 다 넣자고 그러면 다 넣고요. 그럼 뭐 특검 안 끝나거나 아니면 특검 중간에 수사 중단하는 거죠. 그런 거고요. 뭐 야당이 넣자는 대로 넣었는데 특검의 역량이 안 돼서 수사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야 특검의 문제지 또는 야당의 문제지.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소조항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독소조항을 제거하자라고 하는 게 뭐 어떤 거냐?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뭐 열려 있다고 하는 건 그럼 어떤 걸 열려 있다는 거냐? 이런 게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쭉 찾아보면 안철수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작년 12월 20일 그러니까 한동훈 지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기 직전입니다. 그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해서 독소조항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걸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지적한 게 중요한 게 3가지거든요. 특검의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다. 이거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민주당이 특검, 그러니까 민주당과 야권에서 특검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고 결정하는 이건 중립적인 건 아니다. 진상규명하는 데에 만약에 목표가 있다면 진상규명을 가장 잘 할 사람을 특별검사로 임명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뭐 정치를 한다든가 대역 공세를 펼 사람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면 곤란하다. 결국 야권이 추천하는 사람은 진상규명보다는 대역 공세를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대단히 일리 있는 지적이죠. 그래서 저도 중립적 특검 얘기를 여러 차례 했고요. 그 다음에 3번째가 이제 작년 12월이니까 올해 4월 총선에서 선전선동을 할 수 있는 시점이다.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가지 중에 3번째 거 총선에서 선전선동할 수 있는 시점 이제 그거는 뭐 총선 끝났으니까 이제 그거는 하나 제외해놓고 그럼 2가지입니다. 특검 수사 상황의 생중계 문제와 그 다음에 야권에서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결정 요 2가지 정도인데 아마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독소조항도 그 2가지 정도라고 저는 봅니다. 특검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문제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이제 최순실 씨를 수사했을 때 브리핑을 얘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뭐 말이 생중계지 브리핑 할 수 있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처럼 매일같이 브리핑하는 거, 수사가 그렇게 매일같이 엄청난 진전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 생중계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정례적인 브리핑 뭐 한 2, 3일에 한 번 정도씩 브리핑을 한다든가 뭐 그건 가능한 일 아닌가요? 그게 꼭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브리핑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죠. 두루뭉술하게 계속 브리핑하면 그거 뭐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생중계는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는 건데 수사검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중계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다만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 정례적인 브리핑 정도는 집권당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걸 독소조항으로 지적할 이유가 없다. 가장 큰 독소조항은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추천하는 특별검사, 이게 가장 큰 독소조항. 이거는 만약에 민주당이 이걸 고집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철수 의원의 이 제안을 받아서 한동훈 대표가 중립적 특별검사를 통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야권은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 규칙까지 바꿔가면서 용산 대통령실과 관련이 있는 그런 특별검사 상설특검 뭐 이런 거는 국민의힘에서 추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지금 규칙을 바꾸려고 하고 있죠. 뭐 아직 운영이 최종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은. 자, 이거는 곤란한 거다. 그거는 특별검사를 결국 민주당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해서 정치 공세로 특별검사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 저는 국민들의 다수도 그렇게 생각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독소조항 제거를 통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하자는 안철수 의원의 제안, 저는 여야가 모두 한번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지금 소개를 드렸고요. 14일 뭐 민주당이 이제 제시한 시한이 있는데 글쎄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만약에 협의를 하다가 조금 시간이 늦었다 그러면 14일이 아니라 뭐 좀 기한을 연장해서 할 수도 있는 대목인데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운 카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뭐 여야가 뭐 정쟁이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정치를 한다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안철수 의원의 이 독소조항 제거한 김건희 특검법, 이 문제는 충분히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디테일에 한번 들어가 봤으면 어떤가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